색다르고 차별화된 업종별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종목공감 하나대투증권 도공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터넷 포털 쪽 업황이 최근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다지 좋았던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정도 상태에서 그다지 좋지 않지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틈새로 보자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 대형 우량주 그런 종목군들이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한번 틈새적인 측면으로 노려보려고 한번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업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업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우리가 다 알듯이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수입이 준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1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9.3% 정도 증가가 되는 그런 수치인데 그럼 왜 침체라고 얘기하느냐? 작년에 무려 12% 정도 증가한 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온라인 포털 업체 그러면 NHN, 다음, SK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이 있겠죠. 자,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한 21%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대비해서 0.8% 정도 증가를 할 그런 생각인데요. 예상인데 작년에 수치가 워낙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빅 이벤트가 많았죠. 올림픽도 있었고요.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게임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모바일 광고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단가도 좀 인상이 됐고요. 자, 이 온라인 게임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아주 급부상을 했죠. 카톡을 통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됐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가 이제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도 약간 둔화가 됐다. 둔화가 된 게 성장이 23%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포털 업체들이 생존 전략을 좀 수정을 하는데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컴즈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에 대해서 제휴를 좀 맺어서 공동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NH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카톡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라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겠다는 부분입니다. NHN 그러면 한 게임 네이버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라인 쪽으로 해외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것이고 일단 가입자가 1억 명이 돌파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검색 광고가 굉장히 이제 주수입원이다 보니까 그 시장의 이 비중 변화를 좀 보겠는데요. 자, 이 모바일 검색 광고에 대해서 분기 단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작년 1분기가 한 7% 정도 비중이었다면 2분기가 9%, 3분기가 12%, 4분기가 15%로 모바일 검색 광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NHN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한 24만 주 정도 매도, 기관이 35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해서 정말 라인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가 싶은 정도의 의구심을 좀 받았으나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조금 저조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검색 광고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래픽 점유율이 20%가 채 안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NHN 같이 트래픽이 많은 데가 성공한 반면에 다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NHN하고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측정한 증권사에서의 표가 나와서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 단위로 한번 했는데 2008년부터 매 1월 달을 비교를 했습니다. 잠깐 2010년도에 잠깐 다음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갔던 이후에는 거의 맞부딪히면 내려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면 모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음이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측면으로 많이 좀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을 NHN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이 더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요. 다음을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다음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안 좋습니다. 기대치를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쇼크가 나지만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쇼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 회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자체 검색 엔진을 이제 가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오버초라고 하는 그런 광고 기법이 있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광고비가 나가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검색 광고 1단을 자체로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꿨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래픽이 20%가 안 되는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났지만 일단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버치어 쪽에 10% 정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1개월 만에 시작을 한 지 1개월 만에 매출 감소가 상당히 커버가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자체 검색 광고주가 작년 10월 달에 14만에서 12월 달에 17만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버추어 쪽으로만 했을 때 누적 광고주가 18만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만은 단가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매출도 33%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 증가 쪽에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아울러서 그 오버추어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상품 판매에 대한 대행사 지급 수수료가 나가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절반 정도 감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60억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다음은 본사가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 첨단 과학단지를 이전하면서요. 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특례를 좀 보게 되겠는데 그 규모가 3월달 정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특례는 보되 규모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5,4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8% 정도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200억이 넘어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예. 수급과 아울러서 흐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올해 중에 다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인데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야, 이거 10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에 굉장히 횡보가 길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도록 하고 있는 중에 올해 중에만 외국인들이 무려 67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그 절반을 못 미치죠. 29만 주 정도 매도를 한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2일간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매도를 하나 또 섞었으니까 또한 생각대로 한다면 10일간 연속 매수가 나올려나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연초 1차 상승 후에 10만에서 10만 5천 원의 매물벽을 소화하고 있고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가운데 20일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맞닿았습니다. 자, 충분히 10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하나의 박스권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10만 3천 원인데 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을 확 뛰어넘거나 아니면 10만 3천 원 밑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7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넷 포털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대표적으로 관심 종목 다음에 대한 투자 전략 주셨고요. 지난 이 시간에 대림산업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대림산업이 계속해서 단기적인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같이 한번 빠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흐름이 금방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이 차트 같은 거 다음 대림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한번 뚫어줬었죠. 뚫어줬다가 살짝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역시 좋다라는 이유로 이틀간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92,400원 정도 선에 이 박스 고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한 번 더 지지가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고요. 지금 정도 상태에서는 강한 모멘텀으로 박스를 돌파를 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건설주,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